하루하루 못 넘은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해가는지 나만 빼고 다 발전하는 이놈의 세상. 한 주간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자가 발전이 친절히 정리해왔습니다. 2주의 발전을 소개합니다. 줄여서 이발소 지금 시작합니다. 네, 한 주의 발전을 소개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규정씨 변함없이 또 한 주의 발전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이번 주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전인지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네. 2020년 10월 10일부터 10월 18일까지 소식을 정리해왔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기다리고 저도 기다렸던 애플의 이벤트가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새로운 스피커, 홈팟 미니와 4가지 아이폰 등 신제품을 대거 공개했는데요. 네, 이번 아이폰에는 지난번 애플워치와 마찬가지로 충전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이어 이어팟까지 제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제품 공개보다 더 주목받고 있는 애플의 친환경 정책,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쿠팡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바로 중고차 사업인데요. 쿠팡이 지난달 출원했던 상표권 리스트를 보면 쿠룽이라는 브랜드가 눈에 띕니다. 여기에는 자동차 금융업과 보험 관련 상담, 중개업, 그리고 자동차 감정 및 평가 관련 분야가 지정 상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약 10개에 달하는 상표권을 출원했다고 하는데요. 쿠팡 정말 와우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운전석이 비어있는 택시를 탈 수 있습니다. 구글의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 업체인 웨이모가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을 공식적으로 시작한 건데요. 지난 여름 한정된 고객을 대상으로 얼리 라이더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1년 만입니다. 현재는 약 300대에 달하는 택시를 운행 중인데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안전 요원도 없이 운행한다고 합니다.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디지털 표준화 추진 계획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에는 공공문서 유통에 한컴이 제공하는 한글의 HWP 포맷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추진 계획은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SK텔레콤의 움직임이 매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T전화에 AI 플랫폼인 누구를 합치고 무선 이어폰인 신제품 누구 버즈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팀의 플랫폼, 택시 사업을 운영하던 모빌리티 사업단을 분사하고 우버와 함께 국내 합작법인을 설립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서비스까지 함께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잠시 후 자세한 내용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넷플릭스가 미국 웹사이트에서 더 이상 30일 무료 체험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작년부터 시험적으로 몇몇 국가에서 무료 체험을 제거하기 시작했는데요. 스페인과 같은 나라에서도 제거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른 서비스에서도 비슷한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디즈니 플러스 역시 7일 무료 평가판 옵션을 제거했습니다. 이들은 왜 갑자기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걸까요? 네, 한 주간 소식 헤드라인을 깔끔하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오래간만에 이발소에서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넷플릭스가 미국 지역에서 이제 30일 무료 서비스, 그러니까 처음에 회원가입하면 한 달 동안 무료로 봐라, 이런 것들이 원래 공격적 프로모션의 일환이었는데 네. 이 부분이 없어졌다라는 소식이에요. 그렇죠. 네, 이게 미국만 지금 해당되는 거죠? 이제 몇몇 국가들이 포함이 네.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네. 30일 무료 체험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가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한 달 동안은 무료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넷플릭스가 사실은 뭐 우리나라나 뭐 다른 나라들에도 마찬가지지만 넷플릭스 일단 뭐가 있는지 알아야 넷플릭스를 가입을 할 거 아니야. 모든 말들. 그러니까. 네. 안에 뭐 비밀의 숲에 있는지 뭐 어벤져스가 있는지 그치, 제가 그치. 좋아하는 뭐 짱구가 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하라고 약간 한 달 정도 넷플릭스 우리 맛 보면 네. 니네 헤어나오지 못할 거야 그렇지, 라고 그렇지, 하면서 네. 한 30일 정도의 기간을 줬던 건데 그거를 이제 싹 걷어들인 거예요. 네. 아직 우리나라에선 가능한 거죠? 우리나라는 가능하고요. 네. 이게 갑작스러운 건 아니고 작년에 뭐 멕시코나 네. 이런 나라에서 한 번씩 빼보면서 또 그 넷플릭스가 잘하는 게 A/B 테스트 아닙니까? 네. 그렇지. 여기는 이거 주고 저기는 저거 주고 해서 뭐가 더 사람들 입맛에 잘 맞나 비교를 해보는 거죠. 네네. 그 테스트를 거치고 나서 아무래도 이번에 우리도 한번 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건지 미국에서 제거를 한 건데요. 어떻게 보면 약간 논란이 되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요? 이제 사람들이 왜 이걸 없앴냐, 네네. 왜 우리 차별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이발소에서 유튜브 프리미엄의 가족 할인 제도가 우리나라에 뭐 없다. 네, 한국에서 제공되지 않는다고 네네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왜 30일 무료 체험을 우리는 제공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기도 하는 거죠. 그 국감장에 한번 불러야겠네요. 그런데 헤이스팅스 형님 한번 청문회 한번 합시다. 한번 불러야겠는데. 네. 아니 근데 그 이 한 달 무료가 사실 뭔가 내부적인 어떤 그 분석과 결과를 통해서 그냥 막무가내 야 한번 빼보자 이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분석과 결과를 통해서 이제 이 한 달 무료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사용자층보다 기존에 사용하던 사용자의 연장이 더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이걸 빼지 않았겠습니까? 뭐 그냥 쉽게 말해서 이제 가입할 애들은 다 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라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 업계 분석은 이제 이거죠. 코로나. 그렇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넷플릭스를 진짜 너무 많이 봐. 네. 근데 30일 동안 보고 지워. 그러니까 그리고 뭐 택 다시 가입하고 막 이런 거야. 오히려 이게 네. 이제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미끼 상품으로 끌어들여야 되는 건데 네. 오히려 이게 적자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미끼가 커졌어 갑자기. 물론 넷플릭스가 적자는 아니지만 네. 네. 적자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겠지만 싹을 잘라버리겠다 약간 이런 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넷플릭스에 원래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도 네. 집에서만 있으니까 그치. 자꾸 혼자서 쿼런틴 하고 있으니까 남들 본다는데. 뭐. 남들 본다는 나도 한번 볼까? 공짜네? 하고 이제 한 달 동안 쪽 빨아먹고 이제 사라지는 거지. 그리고 메일을 다시 만들어. 아, 그렇지. 그렇지. 메일과 카드만 아. 다시 등록하면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카드사에 연락해서 새로 카드 하나 발급받고. 그렇죠. 네,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자세히 알고 있는데요. 아니 근데 그 문득 이 헤드라인에 일단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네. 전통적인 케이블 시장의 상품들을 보면 한 달 무료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건 맞지. 사실 그 VOD 서비스는 뭐든 그냥 가입하면 그 순간부터 돈이 나오는 거잖아요. 대신에 뭐 부가 서비스 하나 얹어주지. 그러니까 뭐 무료로 뭘 또 몇 개를 무료로 더 볼 수 있다든지. 한 달은 이거를. 캐치온 볼 수 있으세요. 그런 걸 볼 수 있다든지. 스포티비 볼 수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경험해봐라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넷플릭스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냥 한 달 동안 무료로 써. 심지어 한 달 하고서 해지하는 걸 깜빡했어. 그럼 또 한 달 더 써.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이제 유명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줬다가 뺏으니까 좀 이제 서운한 게 아닌가 이런 그러니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뭐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네. 원래 애들이 그러니까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가 된다고. 그렇죠. 호의로 베풀었던 거잖아요. 네네네네.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이게 뺏기니까 약간 기분이 나쁜 건데 이게 뭐 단순히 넷플릭스만의 추세는 아니고 네. 넷플릭스의 대항마로 나선. 네. 사실 저는 얘네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디즈니 플러스도 네. 이제 일주일 무료 평가가 있었는데 요거 옵션을 제거를 했다. 네. 뭐 이런 소식 한 들려오고 달도 있습니다. 아니고 일주일 무료를 없애버렸어요. 일주일 정도는 열어줘야지 할 근데 만하지 않을지 보지 않나? 디즈니잖아. 아 디즈니. 아니 뭐가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을걸? 다 알고 있을걸? 디즈니 그럼 홈페이지 와서 보세요 같은 거예요. 약간 그냥 뭐가 돈 내고 있는지 일단 모르겠나? 들어가면 되는 거야. 아니 근데 아까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의 판도가 바뀌어가는 거에 대한 추세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당연히 그냥 가입하면 돈 내고 시작하는 겁니다라는 걸로 이제 분위기를 몰아가는 좀 그런 느낌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어요. 저는. 네. 네, 근데 이 넷플릭스가 이 소위 말하는 체리피커, 좀 나쁘게 말하면 블랙 컨슈머, 네. 더 나쁘게 말하면 은실장. 저는 체리 피커는 아니고 한 오렌지 피커 정도. 아, 너무 큰데요, 그럼. 그걸 먹는다. 어쨌든 이런 분들을 막기 네. 위한 조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조치가 예전에도 있었어요. 뭐가 그리고 있었나요 넷플릭스에? 은근히 불편했어 그게. 아 그래. 아 그러니까 체리 피킹을 하는 행위를 약간 불편하게 해놨다. 네. 네. 예를 들어 아망드랑 저랑 룸메이트야. 같이 네네. 살아. 네. 같이 살면 패밀리 플랜 쓰잖아요. 그렇죠. 같이 근데- 안 살아도 쓰는데. 근데 패밀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따로 쓰자라고 네네네. 했어요. 그 내가 가입을 해서 돈을 내고 개인 사용자 요금을 내. 네네. 그 상태에서 아망드가 나도 넷플릭스 볼래 하고 가입을 해요. 네. 그럼 이 사람 IP 주소가 같잖아. 네. 30일 무료 체험을 또 쓰려는 거 아니야? 하고 막힙니다. 그러면 좀 그렇겠다. 정당하게 오히려 쓰려는 사람들이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들이 그렇죠. 생기겠군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불편함을 네. 좀 부여하면서까지도 막으려고 했어요. 꽤 부단히 노력을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하는 것도 뭔가 우리가 이제 30일 무료 체험을 접고요. 더 좋은 서비스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뭔가 있던 거에 불편함을 그냥 가중시키겠다 하고 되게 당당하게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 이어서 좀 다른 행보를 하고 있는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어딘가요? 바로 애플인데요. 네. 애플은 애플 TV 플러스라는 이제 이 OTT 서비스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넷플릭스 대항마, 디즈니 플러스의 대항마. 본인들 피셜이죠. 그거는. 제 생각에는 이제 자기네들끼리 내가 대항마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애플 TV는 좀 다른 행보를 네. 보이고 있어요. 애플 TV는 이제
작년 11월 1일부터 이 서비스를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플 TV 플러스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맞아요. 이제 11월 1일부터 땡 해서 시작한 사람들은 1년간의 그 무료 프로모션 기간에 계속 갖고 있었는데, 네네네네. 그러니까 아이폰을 구매하거나 새로운 아이패드를 구매한 사람들에 한해서 1년 동안 애플 TV 플러스를 무료로 볼 수 있게 해줄게 그렇죠. 라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왔어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1년이면 되게 길잖아. 네네. 근데 3개월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1일까지 무료로 애플 TV 플러스를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무료 기간을 더 연장을 했어요. 그게 다 이유가 있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이유가 안 봐. 맞아요. 사람들의 소비가 이제 넷플릭스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계획적으로라면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애플 TV 플러스를 지금 들어가 보면 사실 딱히 볼만한 컨텐츠가 없다는 게 애플 TV 플러스의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대작 컨텐츠들은 많아요. 막 애플이 돈을 쏟아 부어서 야, 네네네. 이거는 뭐 몇억 달러를 썼다 막 난리가 났어. 근데 막상 까보니까 그거 재밌어. 근데 이거 다 보면 뭐 봐? 약간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애플이 하려고 하는 정책들은 야 조금 더 보고 우리가 내년 2월까지 또 컨텐츠를 만들어 보니까 한번 보고 연장할래? 한번 그래도 연장할래? 네네. 라고 물어보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애플 TV 플러스만 지금 이제 조금 더 체리피커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네. 애플 TV 플러스를 무료로 사용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희소식이자 넷플릭스를 쓰시는 분들에게는 좀 안 좋은 네. 그런 소식이 마지막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음 세대가 오고 있잖아요. 기존의 케이블 시장과 다른 어떤 형태의 콘텐츠 시장이 이제 발생을 할 건데 그 시장에 뭔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갈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는 게 저는 콘텐츠를 계속 소비하는 사람으로서 뭐 두 분 다 그러시지만 굉장히 좀 걱정도 많이 되고 이제 뭐 어떤 또 공격적인 전략을 하는 매체가 나올지 또 기대도 되는 그런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약간 아쉬운 게 네. 넷플릭스가 약간 뭔가 국민들을 위해 네. 60일 무료로 늘려서 사람들을 못 나가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노블리스 오블리제. 뭐 그렇게 보세요. 기업 윤리죠. 네. 그 왓챠는 어떤가요? 우리 잠깐 나온 또 얘기 안 해주면 서운해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대항마인데. 그냥 똑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왓챠는 요새 이제 일본에 진출해가지고 네네네. 일본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음. 거기서 이제 영어만 제공을 하는데 그냥 자기 살 길 찾아가고 있다. 자기 살길 그렇게. 찾아가고 그러니까 왓챠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 약간 대항마, 네네네. 뭐 한국판 넷플릭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좋지만 그렇다고 그거를 요구할 수는 없는 그렇죠. 거예요.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지만 뭐- 왓챠는 왓챠대로 잘 길을 가고 이 있다. 마인드는 한국인의 마인드인 거죠. 뭐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알겠습니다. 그 물이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네. 팔을 좀 움직여 보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니까 네. 하는 말이죠. 60일 아이디어 좋은 것 같습니다. 해주십시오, 헤이스팅스 형님.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SK텔레콤 이제 SKT 회사죠. 회사 전체에 대한 소식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역시 간단히 또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일단 소식이 한 가지가 아닌데 네네. SK텔레콤이 그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것 중에 네. T 전화라는 게 있어요. 네. 한번 써보신 적이 있을 거고 제가 많이 알기로 쓰시는 분도 많이 쓰시던데요. 저번인가 저저번 시즌에 아망드가 가져와서 음. T 전화를 한번 소개해드린 적도 있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전화를 할 때 보통 네, 그 핸드폰에 전화 앱이 있잖아. 맞아요. 근데 그걸 대체하는 앱인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 성능이 한국 사람들을 약간 특유로 좀 원하는 기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애정하는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라고 보는데 여기에 이제 AI 자사가 그 보유하고 있는 AI인 누구를 네. 합치는 거죠. 일단 그 T전화 지난 시즌에 잠깐 얘기가 나왔었지만 이게 이제 일종의 앱이죠. 본인들이 만든 앱이라서 SKT의 통신사 모델을 가입한 안드로이드향 모델을 가입한 분들은 이제 전화 앱이 이걸 대체하고 있고 네. 그리고 뭐 타사 통신사들도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가서 T전화를 검색을 하면 깔아서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전화 앱을 기존에 이제 전화 앱 아이콘이 있으면 걔를 어때야 짱박아 버리고 얘를 이제 클릭해서 쓰는 건데 네. 지난번에 아망드가 소개해준 다음에 저도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되게 딱 한국인 입맛에 딱 맞는 네. 뭐 여러 가지 편의 기능이 같이 들어있는 스팸 차단도 있고 114 기능도 있고 뭐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누구를 합친다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냥 T전화에 합치는 게 아니라 네. T전화랑 누구를 합친 또 다른 앱을 출시라는 앱이 거예요. 나온다. 네. 새로운 앱이. 그렇죠. 누구가 인공지능인 거는 이제 인공지능 비서인 건 알겠는데 SK가 네. 밀고 있는. 근데 뭐 주된 전화 앱과 연결돼서 쓸만한 기능이 뭐가 있을까요?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서.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음성으로 뭐 전화를 거는 네.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뭐 전화를 안 받겠다라든지 네. 뭐 이런 옵션들을 쓸 수 있고 문자를 보낸다든지 음... 뭐 그 외에 이제 당연히 네.
그냥 누구만 합쳐진 건 아니죠. 네네. 뭐 이 이것저것 SKT가 좀 이렇게 협력사로 맺고 있는 네. 뭐 예를 들면 팟빵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녹아 들어가고 네. 또 이제 거기 들어가면 안녕 이러면 이제 네. 아 어서 오세요 하면서 오늘은 날씨가 어떻고 막 그런 거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T전화가 잘 되니까 네. 상대적으로 약세였던 누구를 약간 그 이렇게 끼어 팔기 하고 있는 그런 형님이- 올라탔다 이렇게 해서. 끌어줄게 형님이. 그래갖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 뭐 누구를 많이들 혹시 누구를 쓰시나요? 저는 잘 안 씁니다. 홍정 씨는 쓰세요? 그게 누구? 그러니까 저는 누구를 매일 쓰거든요. 아 티맵? 네. 팀앱에? 팀앱에 네. 들어가 네, 있는 네. 그 음성 인식 비서가 누구가 들어가 있어요. 네네네. 근데 누구가 생각보다 이 음성 합성하는 그 능력이 좀 좋아요. 그래서 되게 뭐 구글 어시스턴트라든지 뭐 시리라든지 네. 보다 이렇게 잘 합성해서 잘 버무려서 네. 저는 누구랑 카카오 아이가 그 음성을 잘 버무리는 능력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누구가 팀 전화에 이렇게 뭐 앞서서는 뭐 업혀간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했지만 잘 버무린다면 그래도 괜찮은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 이름이 너무 아직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누구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 실제로 부를 때는 아리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요? 뭐야? 네. 그러니까 바꾼 거 아니야? 네, 누구야가 아니고 아리야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러니까 물론 바꿀 수 있습니다. 네네네. 바꿀 수 있는데 디폴트가 아리예요. 아리야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왜 이걸 나눠놨을까? 네네네. 그러니까 빅스비면 빅스비야, 시리면 시리야, 뭐 구글은 뭐 오케이 구글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왜 이걸 나눠놨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어쨌든 뭐 잘 버무려 놓기만 한다면 괜찮은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일단 그 지금 그거와 더불어서 네. 아까 잠깐 헤드라인에 얘기했던 대로 누구 버즈를 또 출시한다고 합니다. 네. 이 TWS 그러니까 양쪽에 선이 없는 네. 이 트루 와이어리스 이어폰인 거죠. 네. 그런 것까지 내는 걸 보면 또 이 다른 것들은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누구를 좀 키우겠다 뭐 이런 공격적 행보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싶은데요. 누구 버즈가 이제 네. 아마 한 9만 원대 정도로 출시가 될 예정이라서 네네. 국내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그러네요. TWS 제품으로 나올 거고 네네. 거기에 이제 여기서 왜 누구 버즈냐 음. 누구랑 연동이 잘 되니까 음. 심지어 뭐 예를 들어 에어팟이라든지 네. 뭐 갤럭시 버즈 같은 걸 하면 액션을 취한 다음에 불러야 되죠. 네네네. 얘는 그게 없어. 그냥 바로 누구를 불러서 뭔가 작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아무래도 좀 평소에 전화를 많이 쓰시는 분들 네네네. 그런 분들한테는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악 감상이 주류인 것보다는 네. 이제 통화 목적으로 쓰는데 그쵸, 완전 굉장히 핸즈프리가 편리가 되는 있지 거지. 않을까? 네. 근데 에어팟도 그 2세대부터는 이제 부르기만 하면은 이제 그쵸. 대답을 그쵸.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인식률을 떠나서 너무 창피해요. 좀 창피해. 그러니까 특히 그게 손이 자유롭지 않을 때 이거를 쓰잖아요. 네. 그러면 시리아 불러야 되는데 보통 그럴 때 뭐 자전거 탄다거나 뭐 킥보드를 탄다거나 그럴 때잖아요. 근데 바람 때문에 인식을 못해요. 시리아 옆 사람이 쳐다봐. 쳐다봐. 너무 창피하고. 네. 근데 어쨌든 근데 또 뭐 가격이 10만 원 이하로 출시가 된다 뭐 이런 네. 이야기들이 있는데 네. 그러면 또 우리나라에서 선택할 수 있는 또 좋은 선택지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QCY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5만 원도 안 되는 네. 금액에 아, 근데 그 제품들은 통합 품질에서 밀리지 않을까 싶어요, 전. 그러니까 저는- 누구가 연동이 되지 않으니까 음.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네. 다 떠나서 음.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를 빼고 더 저렴한 금액에 이걸 살 수 있다면 누구를 부른다는 것 말고는 네.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누구라는 게 선택지에 도움을 주진 않을 수도 있다. 네, 이렇게 그리고 볼 수 있군요. 이름도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네, 누구니까요? 아니 누구 버즈잖아. 그러니까 너무 독창성이 네. 없는 것 같아. 남의 버즈 같은 느낌이군요. 약간 어디서 많이 네. 다른 사람 버즈를 뺏어서 쓰는 그런 느낌인데 갤럭시 버즈인데 남의 버즈 같은 느낌이군요. 그 누구 버즈 있죠? 누구 네, 이거 누구 건데? 그 누구 있잖아. 홍길동의 버즈 같은 느낌이군요. 네. 어쨌든 뭐 네. 근데 이런 시도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아까 아망드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카카오 아이 그리고 네. 이제 SK의 누구 음. 또 뭐 네이버도 뭐가 있었죠? 클로바? 음. 네. 어쨌든 이 한국어를 이용하는 인공지능 비서 시장 네. 이게 확대가 되면 아까 얘기한 음성 합성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에도 더 선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니까 뭐 응원을 해줘야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누구나 SKT가 이걸 딱 보고 아 또 얘네 하다 금방 접겠네 같은 사업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누구 부분에 있어서는 그쵸. 네. 그래서 누구 버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 하지만 앞으로 보면 점점 발전해 나갈 걸 좀 기대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은 실장이 말해주신 것처럼 한국어 사용자가 네. 이제는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야. 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그 스피커를 이용해서 언어 학습을 하거든요. 네. 그걸 일본어나 영어로 해놓으면 어. 대화를 하면서 좀 뭔가 내가 책을 읽으면서 이거 어떻게 발음하지? 하던 걸 연습을 얘가 한다는 해주는 거죠. 거야.
그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SK가 이제 사업을 계속 이어간다는 건 누구 부분인 거지 누구 버즈를 계속 만들지 안 만들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모르죠. 내 생각입니다. 네. 아무튼 누구 버즈까지 얘기를 또 드렸고 네. 그것과 전혀 다른 또 모빌리티 분야도 또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일단 SKT가 가지고 있는 게 티맵. 음. 아까 아망드가 누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티맵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티맵이 내비게이션인 거죠. 그렇죠. 성능이 얼마나 좋길래 계속 쓰시는 건지 저 뭐. 약간 궁금한데. 아 근데 저는 내비게이션을 이것저것 써요. 네, 아, 이것저것 그래요? 뭐 매피도 썼다가 카카오 네. 내비도 썼다가 하는데 요즘 가장 많이 쓰는 거는 티맵인 것 같아요. 그렇게 쓰는 이유가 뭐예요? 아,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아 왜 돌아가면 쓰냐고요? 왜 따라? 돌아오면서? 작업을 좀 패널로서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 됐다가 하면 계속, 채트 해보고 카카오 네. 내비에 뭐가 추가됐다. 네. 카카오 내비 한번 써보고 그런 거죠. 어. 근데 몇 년 동안 주력은 계속 티맵이었던 것 같아요. 네. 코레아에선 티맵 아닙니까? 그건 모르죠. 그 원래 택시 기사님들과 연동이 된다고 옛날에 그랬어가지고. 음. 아, 옛날에 네, 그랬죠.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 어디나 그 최신 정보들이 빨리 반영이 되곤 있지만, 네. 근데 어쨌든 전통의 강자인 것 같아요. 네. 내비 시장에. 그래서 그 티맵이랑 그리고 티맵 택시라는 서비스가 또 있습니다. 네. 이거는 택시가 붙었으니까 당연히 아시겠지만 카카오 택시처럼 네. 콜택시를 호출하는 서비스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모빌리티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곳에서 네. 이제 SKT가 야 이제 너네 너무 커졌어 나가 라고 해가지고 보따리 싸고 나오는 이제 거죠. 하산하거라. 음. 그래갖고 이제 그래서 그렇군요. 새로운 회사를 설립을 하는 거 분사를 하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그 외에 음. 우버랑 손을 잡고 합작법인을 또 하나 더 만들어요. 그럼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지만 네. 합작법인을 새로 하나 출범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게 네. SK텔레콤을 떠나서 음. 이렇게 분사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에 이제 흡수가 네네네네. 되거나 그러면 잘 안 되는 고꾸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없지 않죠. 네, 정말로. 그러니까 네. 그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근데 티맵은 또 그 자체로 티맵이 SK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제 티맵 자체의 브랜드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런 일은 저는 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앞으로 그 변화의 그런 자유도라든지 아니면 뭐 앞으로 변화할 수 있는 다양성이라든지 사업을 확대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티맵의 그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카카오티를 불현듯 생각을 해보면 네. 거기에 아까 얘기한 뭐 전동 킥보드, 자전거, 공유 자전거 뭐 이런 것도 다 들어있잖아요. 네. 네. 대리기사 서비스까지. 근데 이렇게 하면서 카카오티가 그 모빌리티 환경에서 꽤나 브랜드를 잘 차지해 입지를 견고히 한 걸 생각하면 네. 뭐 한 발 늦은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네. 잘 선택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티맵에 티맵 요새 광고가 너무 많이 뜨거든요. 그래요. 광고가 엄청 떠요. 근데 네. 생각해보면 티맵에 수익 모델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광고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예를 들면 프리미엄 멤버십을 만든다거나 네. 뭐 해서 뭐 프리미엄 멤버십들한테만 더 빠른 길을 그렇지. 알려주거나 몰래 남들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망 중립성 모르세요?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한다면은 네. 뭐 티맵도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음. 뭐 딱히 구독을 안 해도 쓰는 데는 지장 없지만 없으면 불편한 그런 것 서비스를 좀 생각해서 만들면 좋지 않을까. 물론 그게 어렵지만. 네. 그래서 그 약간 그 새로 나오는 이제 모빌리티 사업 분야를 네. 한 4개 정도 뽑아서 소개를 해드리면 네. 첫 번째는 이거예요. 국내 1위 티맵 기반 주차, 광고, 보험 플랫폼 사업. 뭐라고? 그러면 주차, 광고는 뭐야? 주차는 이해가 되지. 티맵으로 광고를 하는 거지 일단. 티맵의 광고 플랫폼을 달겠다. 그러겠죠 아마. 그리고 뭐 보험 이제 차량 네. 보험이라든지 뭐 네네네. 그런 운전자 보험. 두 번째는 이제 그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랑 네네. 차량 내 결제. 음. 그래서 그 결제 시스템이 들어간 팀의 모토라고 해서 이제 네네. 자동차를 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최근에 카페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자동차 내에서 결제를 하는 시스템들을 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확장으로서 그런 것들을 이제 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굳이 차에 들어갈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다 스마트폰 들고 다니고 스마트폰이나 뭐 차량 번호만 있어도 결제가 할 수 있는 시대인데. 네. 그래서 팀맵에서 그런 것들을 내놓는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세 번째, 네. 세 번째는 하던 거 택시 호출, 대리운전 이런 네. 거, 온디맨드 시장. 네. 네 번째가 재밌는데 그 운송 수단을 구독형으로 제공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올인원 MAAS에서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데 렌터카, 차량 공유, 택시, 전동 킥보드, 자전거, 대리운전, 주차를 다 합쳐가지고 네. 구독형으로 내는 거죠. 그럼 뭔가 아까 얘기한 아망드가 얘기한 프리미엄 멤버십인데 티맵에 한정된 게 아니고 그냥 모빌리티 전체를 어떤
프리미엄 요금제를 하나 만들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는. 그렇죠. 여기가 분사하는 이유가 우린 이제 T 맵이 아니야라는 거야. 그렇지. 뭔가 달구지 관련된 그 굴러가는 것들 관련된 걸 다 할 거야. 네. 뭐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만 원을 미리 결제를 하면 네. 뭐 정동 퀵보드를 어디서나 탈 수 있습니다. 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네요. 네. 이런 SK의 변화하려는 행보가 뭐 저는 사실은 소식을 계속 뭔가 들어온 게 없었어가지고 네. 그냥 되게 잠잠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제가 이베스에 안 가져서 그래요. 아 그렇군요. 제가 이걸로만 접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시지 않을까요? 네. 아무튼 네.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이 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모빌리티 시장은 너무 한 몇몇 업체만 독과점인 상태여가지고 빨리 이렇게 좀 참여를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SKT 소식을 네. 약간은 걸러드려야 돼요. 어떤 왜냐면 면에서? 이분이 이제 그 대표님이 와갖고 발표하면서 그래갖고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플라잉카입니다. 막 이런 소리를 했거든. 아 이게 마무리가 좋지 않았네. 네, 마무리가 좋지 않았어요. 현실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이상만 바라보고 네. 발표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아니 왜 근데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하면은 앞으로 5년 내에 되겠구나 하고 왜 그분이 말하면은 헛소리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 일론 머스크도 처음에 그 말했을 땐 헛소리하지 말라고 들었을 거야. 근데 저는 지금도 근데 헛소리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무튼 뜬금없이 기승전 일론 머스크였죠. 네. 아니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모빌리티 시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떻게 변모할지는 모르니까 그치. 이제 뭐 막상 너무 택없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드론도 못 뛰는데 무슨 플라잉카냐고. 그렇지. 우리나라 아직 그 휴전 중인 국가이기 때문에. 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경기도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우연한 기회로 듣지 않았을까 하는 소식일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경기도 소식입니다. 한번 읊어주시죠. 네, 그 지금 경기도지사신 이재명 씨가 주로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많이 올리시잖아요. 네네네. 그 페이스북에 경기도 디지털 표준화 추진 계획을 지금 실시하고 있다라고 글을 올렸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데?라고 하면 일단 디지털 표준화라고 하니까 뭔가 또 그 정부에서 항상 얘기하던 하나로 일어나를 시킵시다 하면서 공인인증서 만들고 그렇죠.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인 것 같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는 많이 나아졌지만 전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뭐 액티브 X 맞아요. 이런 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걸 없애겠다는 거죠. 네, 큰 골자들을 뭐 굵직하게 얘기해주면 네. 어쨌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뭐 사용성을 불편을 가야 하는 것들, 네. 뭐 이런 제한을 두는 것들을 없애겠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요 골자라고 하자면 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주목하는 부분이 한글, 그러니까 HWP 포맷을 네. 몰아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네. 이게 첫 번째로 놀랄 점은 아니 그래도 한글은 정부에서 항상 밀어주던 회사 아니야? 네,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계속 밀어주고 있었죠. 근데 여기를 밀어낸다고? 네. 약간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미 그런 시도들이 뭐 우체국이라든지 네네. 이런 데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걸 아예 행정부에서 원래 이 ODT, 뭐 PDF 이런 걸 지원하겠다라고 했지만 HWP와 혼용을 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아예 몰아내겠다예요. 약간 극단적이시죠? 네네네. 원래 그런 분이시지만. 네. 그래갖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드디어 되는 건가? 라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저는 이번에 발표했던 그 디지털 표준화 추진 계획 네. 이 좋았던 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단순히 HWP를 몰아내고 우리가 ODF를 쓰겠다 이게 아니고 어떤 데이터를 그러니까 정부에서 나오는 그런 데이터들을 네. 표준화해서 어떻게 잘 규격화하겠다라는 계획들이 담겨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몰아내겠다 이게 아니고 뭔가 데이터를 잘 포장을 해가지고 네. 앞으로 이걸 재가공해서 어떤 뭐 정부의 어떤 서비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정부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땡겨가서 만드세요. 약간 이제 뭐라 그럴까요? 진짜 공공 데이터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 추진 계획이 네. 잘 진행만 된다면 뭐 아주 이상적인 정부의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이 말씀은 들었어요. 어쨌든 기존에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꽤나 많은 공공기관들이 이런 정책을 시행을 할 때 그냥 그때 당시에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편협하게 받아들이고 네네. 그냥 이렇게 막 하다니 이렇게 깊은 얘기들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한글이 꾸지다는 얘기구나. 한글을 빼자. 이렇게 바라본다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이제 데이터라는 것 자체 뭐 미래지향성을 두고 그것들에 대한 나아갈 방향을 제시를 한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이제 3단계로 추진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웹 표준화예요. 네. 이거는 이미 중앙정부에서 이제 밀어주고 있죠. 그렇죠. 강하게 밀고 있죠. 이게 이제 그 비표준 기술이라고 불리는 액티브X 네. 플러그인 이딴 거 설치하지 말고
그냥 웹에서 바로 할 수 있게 해라. 네. 뭐 이런 느낌이고요. 두 번째가 문서 표준화예요. 네. 이제 여기서 말하기로는 특정 소프트웨어 문서 포맷 지향 하지 말자. 음. 문서 포맷을 좀 표준화하자. 네.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밀어붙이는 거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데이터 개방. 네. 인사 채용이라든지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요 정보를 네. 데이터로 제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뭐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는 어디 있고 막 이거 다 앱으로 네네. 데이터로 바라봤잖아요. 네. 공공 데이터. 근데 만약 어느 약국에 몇 개가 있다가 HWP로 올라왔어. 그럼 이게 가능했을까? 근데 한때 옛날 불과 한 5, 6년 전만 봐도 원래 그래갖고 뭐 경기도 약국 예를 들어 방금 얘기한 대로 뭐 마스크 보관 동향 네. 해가지고 한글 파일 올라오고 그걸 매일매일 업데이트 해줬단 말이에요. 그치. 옛날만 봐도. 실시간 데이터가 네. 아니었죠. 그런 것들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궁극적으로 이 3단계 때는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뭐 물론 그 뭐 3단계 계획 중에 그런 것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문서를 표준화한다 했을 네. 때 우리가 HWP 파일을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단순히 뭐 항상 정보를 그 문서 형태로 받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네. 이렇게 잘 써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조금 신청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문서 포맷 안에 써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HWP만큼 그게 편한 게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PDF는 암만 그게 된다고 하지만 결국 네. 어노테이션인 거고 HWP는 그럼 거기다 입력을 하면 되거든. 맞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한글이 그 한컴에서 내놓은 게 공공서식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을 또 내놨어요. 네네네. 그래서 공공서식에다가 뭔가 하려면 한글을 쓰세요.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들이 하나둘씩 한글을 벗어나려는 탈한글 네네네. 정책을 펼치려고 하다 보니까 네. 부랴부랴 야 이거 아니야 이거 공짜 쓸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 네네. 결국 그 데이터가 점점 더 표준화가 되어가고 네. 그다음에 이런 문서로 대체되었던 것들을 서비스로 전환하고 데이터화하는 정책이 펼쳐질수록 네. 탈 HWP 동향은 점점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저희가 간간히 이발소나 작업발전에서 이제 한글 혹은 또 몇몇 뭐 RGB라든지 이렇게 독창적인 어떤 확장자로 고정된 그 우물안을 만들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네. 비판적인 동향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그 말씀을 드린 게 이제 한글이라는 문서 프로그램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용도에 따라서는 꼭 필요한 분야다. 특히 출력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어떤 특별화된 이렇게 우리나라 말을 딱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문서 도구로서 이제 뭐 아쉬움 없다는 것도 사실이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마냥 그냥 탈피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목적을 찾아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한글과 타협점을 찾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느낌도 한글이 에디터로서는 뛰어난데 데이터 개방에는 부족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한글이 이걸 지원해주면 이걸 할 필요가 없어. 맞아요. 다 해결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냥. 이 전체 골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머신 리더블이에요. 그러니까 네. 기계가 읽을 수 있는 걸 만들겠다라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서를 이렇게 썼을 때 네. 이름 칸에 있는 게 이름이 아망들 이렇게 쓰면 아 이게 아망들라는 사람이 쓴 문서구나. 네. 이거를 기계가 읽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기만 한다면 사실 뭐 우리나라 안에서 쓰인다면 HWP가 뭐 사실 그렇죠. 전세도 된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사실 전 국민의 한 80%는 한글이 뭔지 다 알고 네. 그리고 학교에서 한글을 뭘 쓰는지는 다 배웠을 걸요. 어떻게 워드 쓰는지. 프로세서 시험에 들어 있어요. 아니 이 프로그램 이름이 일단 한글이야. 그러니까 네. 아래 한글 그러니까 만드는 한컴에서 이런 머신 리더블 할 수 있는 그런 포맷들을 잘 제공을 한다면 네. 이걸 또 하나의 계기로 그죠. 삼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지금 뭐 말랑말랑 그 스페이스인가 그런 거 만들 때가 아니고 지금 본인들이 디지털 세종대왕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좀 작업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고 세국 정책 펼치고 계신 거죠. 그건 흥선대원 군이고요. 아니 많이 공개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 그 이재명 지사가 이제 말씀하시는 게 지금까지 이 전부터 제기하던 게 뭐냐 그 나라장터라고 하죠. 네네네. 이거 너무 나라에 도둑놈이 많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지 이 도둑놈이 사라질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것 때문에 이걸 가져온 거예요. 아, 하긴 그 나라장터에 많은 서식들이 결국에 다 한글로 이루어져 있고 나중에 입찰도 다 그 정해져 있는 전용 생체 인증 통해서만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에서 문제를 제시한 거라면 올바른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뭐 응원은 하는데 응원은 할게요. 네. 굉장히 와일드하게 이렇게 딱 밀어붙이는 성향이 또 있어서 이게 필요할 때가 또 있기도 하지만 뭐 이걸로 인한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거라 보기 때문에 네.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경기도 이런 먼저 움직여주는 행복 자체는 응원할 만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알파벳. 네. 또 알파벳의 자회사인 음. 웨이모라는 회사가 있죠. 그럼 구글이랑 동급이야? 구글이랑 동급인. 그 아. 원래는 이제 인수한 거죠, 지주회사가. 네, 원래 네네네. 인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구글의 회사라고도 할 수 있는 네. 웨이모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계속해서 만들어 오고 있었어요. 어떻게 네. 보면 테슬라의 약간 그 FSD, 테슬라가 제공하고 있는 풀셀프 드라이빙의 대항마라고 네. 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계속 네. 연구하고 있는 그런 회사였는데 이 웨이모가, 그러니까 구글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웨이모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웨이모가 이제 드디어 완전 무인 로봇 택시를 서비스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게 뭐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거에 대한 법령이 다 이미 기존의 법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거에 가까워야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네. 왜냐면 운전자가 없는 차가 돌아다닌다라는 건 있을 수도 없는 개념이었으니까. 네. 근데 이게 됐다는 건 이제 미국에 있는 법이 이걸 열어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뭐 아시다시피 미국은 네. 주마다 법이 다 다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이제 웨이모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주는 그 피닉스라고 하는 피닉스라고 하는 지역에 한해서 네. 운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이제 원래 웨이모는 계속해서 그 무인 자동차 시스템을 테스트를 하고 있었어요. 네네. 이번에 시작한 거는 완전 무인 로보택시를 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그 테스트 드라이버가 앞에 앉아 있고 네. 옆에 손님들이 타는 그 네네네. 로보택시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약간 멈칫하고 있다가 이제 코로나가 약간 주춤하는 그때를 틈을 타서 네. 이제 완전 무인 택시를 운행을 하는 거죠. 야,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걸 하는 거야라고 네. 하는 것도 있지만 좋은 명분이 생겼으니까요. 이제 그 때가 된 거죠. 그래서 피닉스 지역에서 한 300대 정도의 택시를 굴리고 있다라는 건데 일단은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아직 그 우리에게는 되게 굉장히 생소한 네네. 안전 요원이 없이 그러니까요. 그 운전대에 운전석에 아무도 안 앉아 있는 택시가 네. 이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스티그 한 명 앉혀놔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 근데 너무 모르겠어. 상상조차 사실 안 되거든요. 네. 내가 택시를 보통 그리고 미국 시장은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땅덩이가 좁지 않으니까 네. 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손 흔들어서 택시하고 잡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그냥 꼭 불러서 이제 탑승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면 내가 택시를 불러서 탑승을 했는데 운전석에 아무도 없는 거야. 물론 알고 불렀겠지만 근데 저는 뭔가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가는 내내 계속 불안할 것 같아요. 운전석을 왜 만들어놨을까? 완전히 새로운 자동차를 만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율주행 택시를 위해서 완전히 새로운 차를 만든 게 아니고 기존 차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 운전석은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원래 이 웨이모가 그쪽으로 사업 방향성을 잡았던 거죠. 기존 차들의 어떤 어댑트 같은 걸 붙여서 이제 운행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를 하는 부분이라고 처음에 초창기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차를 만들기도 했어요. 네. 그 왜 귀여운 그 구글 카 모르세요? 잘 모릅니다. 동글동글하게 생긴 거. 네, 맞아요. 유튜브에 자료화면을 넣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네. 구글의 웨이모에서 만든 앱을 마치 카카오 택시를 부르듯이 이제 부르면 내가 있는 위치로 오는 건데 네. 택시 기사가 없는 차가 오는 거고 이제 목적지를 찍어 놓으면 목적지 앞까지 데려다주고 이제 문이 열리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그 서비스를 할 때는 이 서비스 경험을 네. 어디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데 못 쓰게 했었어요. 아직은 베타 서비스니까 말을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이거 우리가 좀 자신감이 있나 보죠. 네네네네. 우리가 만든 서비스를 사용기 같은 것들을 뭐 유튜브나 네. 블로그에 올리셔도 됩니다. 와. 라고 공개를 한 거죠. 그럼 찾아보면 이제 나오겠네요, 하나씩.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더 신기한 게 자율주행 자동차들. 네. 그러니까 뭐 요즘도 뭐 현대 자동차라든지 뭐 테슬라라든지 뭐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그 반자율주행 기능이라고 하죠. 네네네. 그러니까 정확히는 주행 보조 기능을 많이 탑재를 하고 나는데 이게 핸들을 몇 초 이상 안 잡고 있으면 알람이 울려요. 네네네. 너 핸들 안 잡고 있어. 너 앞에 안 보고 있지. 너 운전 집중 안 하고 있지. 네네네. 계속 알람이 울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재밌는 거는 이 웨이모 택시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운전석에 이렇게 스티커 붙어 있습니다. 뭐? 핸들을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만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완전 자율주행이니까 네. 핸들을 건들지 마. 핸들 뽑아놓지. 바보들. 아니 근데 진짜 방금 얘기한 대로 네. 결국에 이 운송수단 시장에서 이 택시에다가 이걸 먼저 도입하는 이유가 더 다양한 시범 케이스들을 다양하게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선행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보다도 네. 사실 많은 자율주행차 회사들이 네. 5단계, 그러니까 완전히 그 운전석이 비어 있는 걸 5단계 자율주행이라고 예. 하거든요. 근데 기술적으로는 뭐 이미 만들어졌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일단 법적으로 어렵고 네. 그리고 최종 목적지는 그러니까 뭐 이게
택시로 뭐 데이터를 모은다 이런 게 아니고 최종 목적지가 로보택시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최종 로보택시를 만들어야 얘네는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는 이들이 꿈꾸는 세상은 차를 소유하는 시대가 아닌 거야. 네네네네. 그러니까 택시를 불러서 그냥 계속 굴러다니는 택시들이 언제든지 내가 부르는 위치에 5분 안에 오게 만드는 게 얘네들이 꿈꾸는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수익 그 기업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자동으로 관리만 하고 있으면 수익이 알아서 올라가는 그렇죠. 뭐 이런 구조인 거죠. 근데 뭐 다들 좀 불안하시겠지만 운전석에 사람이 없다니까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갑자기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사슴이 뛰어든다거나 아니면 뭐 전동 킥보드가 뛰어든다거나 한국도 마찬가지. 고라니가 이제 뛰어들면은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일단 인공지능이 1차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긴 하지만 인공지능이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들에 있어서는 원격지에 카메라가 이렇게 쫙 연결이 돼 있어서 네네네. 마치 VR 세계에 들어간 것처럼 한 명의 드라이버가 네. 한 3대에서 5대 정도의 네네네. 이 차량을 원격으로 운전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컴퓨터 합니다. 게임 하듯이. 그렇죠. 약간 컴퓨터 게임 하듯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이 네. 애가 움직임이 이상하다라고 한다면 그 화면으로 접속을 해서 이제 원격으로 운전할 수 신기하다. 있게끔 하는 거죠. 로지텍 휠 같은 거 쓸 것 같은데. 아니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약간 무섭기도 할 것 같은데, 근데 이 피닉스 지역이 네. 일단은 사방이 다 어. 사막이래요. 아 그래요. 그래서 비도 잘 안 오고 눈도 잘 안 오고. 그 애리조나 카우보이 있잖아.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뭔가 이제 뭔가 돌발 상황이 덜 벌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 이런 데서 그렇죠.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길들이 쫙 뻗어 있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하기에는 좀 최적의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법적으로도 많이 개방이 되어 네. 있는 네. 지역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만약에 혼자 택시 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혼자 탔는데 아무도 없어. 그러면은 뭐 불안함도 불안함이지만 그 묘한 정막, 이제 완벽한 정막이잖아요. 이제 거기는. 뭘 정막이야, 소리 타라는데 부릉부릉. 아니 그러니까 나만 있는 공간이잖아. 아무 택시 기사도 없고. 넌 굉장히 이상할 것 같거든요. 그럴 거면 이제 좀 있으면 아예 운전석도 영화처럼 이제 뒤돌아가지고 서로 마주보는 이렇게 시트가 돼 최종적으로는 있는. 그런 그림을 네. 그리고 있겠죠. 그러니까요. 저는 이거 일단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네. 첫 번째는 아까 그 돌발 상황. 아마 그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회사들마다 네네네. 혹은 그 차량 모델마다 이 차는 동물이 뛰어들면 치고 가는 차량입니다. 이 차는 누가 뛰어들면 바로 멈추는 차량입니다. 그럼 동물 애호가는 후자의 차를 선택해서 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아니면 거네. 회사별로 그렇게 좀 슬로건을 우리는 최대한 그럴 수도 안전하게 있다. 주행합니다 이런 네네네네네. 느낌으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이 차가 나오면 안 탈 것 같아요. 너무 무서운 게 네. 운전은 믿어. 운전은 기술을 믿어. 네. 근데 너무 더러울 것 같아. 관리가 내부 관리가 네. 하긴 내부 관리 실시간으로 하기는 힘드니까요. 로봇 청소기 이렇게 하면 되죠. 청소기가 계속 돌고 있는 거야. 로봇 청소기가 청소기 바닥에서. 내려놓고 가면 어떡해. 그런 것도 있고 뭐 네. 그래 약간 그쵸. 앞으로는 어차피 그거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자율주행차 할 때 항상 딜레마가 네. 네. 뭐 앞에다 사람이 나오면 치가 할 것인가 아니면 안에 있는 뭐 승객을 보호할 것인가 뭐 그런 것들의 딜레마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지하철에 양냉방간 타듯이 뭐 나는 뭐 A라는 정책을 따르는 택시를 타겠다. 네네네네. B라는 정책을 따르는 택시를 타겠다. 그런 네. 미래도 올 것 같고 네. 어쨌든 뭐 웨이모가 그리는 그림을 테슬라 똑같이 그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원래 꿈꾸던 그림은 모델 3 차량을 팔면서 네. 이거를 너한테 차를 공짜로 줄게. 네네. 대신 네가 안 타는 시간에는 이 차가 혼자 돌아다니면서 돈을 벌어오게 만들 거야. 네네네네. 라는 그런 미래를 그렸거든요. 네. 그리고 테슬라가 저번 달에 9월에 자율주행에 대한 코드를 완전히 새로 썼어 네. 라고 하면서 이걸 한 달 내에 공개할 거야 라고 네네. 했는데 그 날짜가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완전 이제 소수의 네. 베타 그룹에만 공개한다고는 했지만 어쨌든 그게 진짜 웨이모처럼 완전 자율주행을 할 수 네. 있을지. 그러니까 웨이모는 또 웨이모와 테슬라의 정반대점이 있는 부분이 네. 웨이모는 라이다라는 센서를 쓰고 네네. 테슬라는 라이다를 완전히 배척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카메라만 할 거야. 운전하면서 너 그 눈으로만 보지. 네네. 카메라도 눈으로만 봐. 네가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만 있어도 돼라는 게 테슬라의 입장이고 라이다는 그럼 좀 뭐 다른가요? 카메라? 라이다는 이제 지형 지물을 3D로 스캔을 하기 때문에 더 네네. 정확하게 인식을 할 수 있다. 대신에 센서의 비용이 비싸죠. 네네네. 점점 싸지고 있다고 하지만 어제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결국 여기서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관전 포인트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망드 것도 이제 머지않아 그럼 업데이트 되겠네요.
아니지. 응? 하면 안 되지. 위험해요. 아망드 거 업데이트해서 베타 테스트가 될 순 없어. 일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차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좋네요. 돈 벌어오다가 좋네요. 퇴근하려고 봤는데 차가 없는 거야, 차고지. 저보다 돈을 많이 벌어올 수 있어요. 예, 아무튼 뭐 이렇게 변해가는 시장이 뭐 늘 이발소 때마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막 이렇게 팍팍팍팍 바뀌는 것 같아서 좀 깜짝깜짝 놀라요. 네. 네, 조만간 날아다니겠어요, 차가. 네, 아무튼 뭐 웨이모의 자율주행 자동차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이제 뭐 내부에서 찍으시는 분들도 나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무조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쿠팡 소식입니다. 네. 쿠팡이 그 중고차 시장에 도전을 하겠다 뭐 이런 소식이에요. 네. 근데 중고차 시장에 도전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네. 사람들의 추측입니다. 그렇죠.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쿠팡이 이제 그 특허청에 네. 상표권 출원을 하잖아요. 네. 이거 뺏기지 않기 위해 음. 거기에 한 10대 개를 지금 출원을 한 상태인데 네네. 이름 중에 이제 쿠릉이란 음. 게 있어요. 네. 코 고는 소리가 나는군요. 쿠릉 네. 하면서 이게 아무래도 중고차 쪽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네. 상표권을 등록을 할 때 어떤 상품으로 등재를 할지 정해야 돼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가 발전을 음. 예를 들어 IT, 기기 이쪽으로 냈어. 음. 근데 저 멀리서 음식점 자가 발전을 냈어. 그거는 서로 상표권을 겹치지가 않아요. 상관이 네. 없는 거죠. 지정 상품이 다르니까. 네네네. 그래서 어떤 상품을 선택하느냐가 결국에 이 상표권을 어떤 분야에서 사용할 거냐로 그렇죠. 볼 수 있거든요. 음. 근데 쿠팡이 등록한 상표권이 이제 자동차 금융업, 자동차 보험 관련 상담 및 중개업, 네. 중고차 감정업, 음. 중고차 평가 관련 정보 제공업 네.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다른 중고차 서비스들이 이런 상품에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쿠릉이란 게 또 음. 릉 붙은 거 보니까 딱 보이네. 딱 음. 그 느낌이 나는 거죠. 일단 저희가 지난주인가요? 그 몇 주 전에 포카가 네. 또 이제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런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전혀 관계 없던 또 IT 시장의 그 큰 손들이 중고차 시장에 뛰어드는 게 아닌가. 아니 근데 소카는 원래 자기네들이 팔던 차를 팔다 보니까 여기 돈 되겠는데 하고 들어가는 그쵸. 거고 쿠팡은 뜬금없긴 하죠. 네, 약간 네. 뭐 전혀 상관없는 분야긴 근데 하니까. 쿠팡 들어가면 막 네. 억대 상품 많아요. 집도 팔아. 아 하긴 뭐 나도 오토바이 부품 살라고 들어갔더니 오토바이 팔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래서 네. 이 자동차를 파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최근에 이제 핸드폰을 팔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뭔가 그냥 비싸도 쿠팡이니까 믿고 사도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좀 그러니까 들었어요. 어떤 분야에 대한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분야에서 고객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좀 조금이나마 읽어서 거기에 좀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게 그동안 쿠팡이 좀 잘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거에 중고차 시장도 워낙에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쉬운 부분들이. 그러니까 중고차 시장이 요즘 뭐 허위 매물이다, 네네. 뭐다 해가지고 이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거기에 뭐 대항마로서 나오는 게 뭐 헤이딜러라든지 아니면 뭐 토스에서도 요즘 AJ 셀카랑 네. 손을 잡고 중고차 감정해주고 네.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중고차를 판매하는. 그리고 최근에는 현대자동차에서 야 우리 공식 중고차 사업 하겠다라고 네네네. 밝히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중고차 사업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신차를 출고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 중고차를 사는 것보다. 네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다 이제 중고차로 전환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의 먹거리가 중고차가 될 거라는 걸 잘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고차 시장이 쿠릉이라는 이름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이 이름 자체는 귀엽구만 왜? 뭐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약간 이런 이름이긴 한데 시장 자체는 굉장히 잘 읽고 쿠팡이 만들어낸다면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믿을 만한 서비스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저는 그 로켓 배송을 되게 좋아하는 입장으로 네. 이 중고차도 로켓 배송 해주면 좋겠어요. 로켓 로켓 감정 배송. 이런 거. 그러니까 집에 와 있는 거야 차가 이렇게 한 대가. 그러니까 네. 중고차를 팔면 그 보통 감정하시는 분들이 와요. 네네네. 오셔서 이제 차는 뭐가 문제가 여기는 뭐 판금을 하셨군요. 그래서 얼마 이제 감가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뭐 바로 오셔가지고 네. 뭐 전화한 지 1시간 내에 온다. 네. 뭐 이런 것들을 내세운다면 사람을 로켓 배송해 주는 거. 새벽 감정. 새벽 감정조차 새벽에 아침에 차를 세워놓으면 감정을 해놓고 가는 거야. 거기다 종이에다 써갖고 붙여놓고 이렇게. 네, 아무튼 뭐 이런 아이디어들이 합쳐져서 뭐 쿠팡만의 어떤 서비스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네. 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등록이 됐는데 네.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이제 쿠팡 와우 플레이, 로켓 와우 플레이, 플레이가 있어요. 로켓 네 이게 네.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싱가포르에 훅이라는 네. OTT 서비스를 인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스트리밍 사업에도 나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근데 이렇게 등록을 하는 게 꽤 규모가 있는 그 IT 업계들은 저번에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다양한 분야에 계속 손을 뻘치니까 우선적으로 그냥 선점
차 내놓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뺏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뭐 한다 안 한다의 부분은 아니겠지만 네. 근데 새로 정말 좀 뜬금없는 분야들까지도 다 이렇게 출원을 해놨네요. 네. 근데 근데 뭐- 이름이 왜 하필 플레이가 붙은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마존 프라임 같은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일 수도 있고. 근데 네. 어쨌든 뭐 쿠팡에서는 쿠릉도 그렇고 이런 상품권 내는 거에 아직은 아이디어 차원일 뿐이다라고 네. 그쵸. 말했으니까 은 실장이 말씀하신 게 설득력이 뭐 설득력이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죠. 뭐 나와야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열심히들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창 할 테니까요. 다음 쓸게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네, 저희 뭐 9월, 10월 되면 이제 계속 이제 연달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특집 중 하나라고 아망드가 누차 얘기하는. 원래 이게 한 네. 번에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애플 9월에 아이폰이 나왔어야 되는데 애플워치랑 아이패드들만 나오고 끝나가지고 이게 뭐야 해서 보니까 이제 10월에 다른 평년보다는 조금 늦게 발표를 했다라고 그러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평년에는 9월, 10월 이벤트가 한 번에 있었던가요? 아니요 따로 따로 떨어져 아이패드가 있어요. 원래 뒤에. 아. 네. 네. 네, 아무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애플이 뭐 많은 분들 기다리셨던 아이폰 12, 12 이걸 공개를 했다는 소식과 뭐 여러 가지를 같이 공개했다는 이야기죠. 네. 네,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 이번 이벤트 역시 네, 그 게스트를 초대하지 않고 네네네. 뭐 신문사라든지 뭐 블로거라든지 초대하지 않고 녹화된 영상을 스트리밍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덕분에 한글 자막으로 볼 수 있었죠. 이번에도.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이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애플 영상 편집 왜 이렇게 잘해? 한두 명을 갈아 넣었겠어요. 그러니까 와 진짜 이걸 어떻게 네. 이렇게 잘하나? 네. 진짜 이렇게 쏙쏙 그 눈에 들어와야 되는 부분만 잘 만들어가지고 잘했다. 그래서 네. 앞으로도 계속 그냥 이 비대면 시대가 지나더라도 네.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보는 재미가 있다. 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못 가니까. 네. 어쨌든 첫 번째로 네. 발표된 게 홈팟 미니가 발표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애플이 원래 갖고 있었던 스피커가 있죠. 홈팟. 홈팟의 작은 버전 네. 홈팟 미니를 출시를 했는데 사실 홈팟 미니는 한 가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이 99불에 출시가 됐습니다. 기존의 홈팟과 뭐 외관상도 크긴 작아졌지만 네. 거의 형태가 똑같고 그렇죠. 약간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요강같이 생겼다고. 압축한 요강 같은 느낌. 그리고 빅스비 스피커가 있잖아요. 네네네. 빅스비 스피커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 어쨌든 홈팟 미니가 가지는 장점은 네. 일단 사이즈가 작아져서 그리고 네. 가격도 그만큼 작아졌기 때문에 방 어디에나 널브러 놓고 쓰겠다. 네네. 뭐 이런 컨셉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홈팟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쌌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뭐 집안에 한가운데에 놓고 쓴다거나 이런 용도였는데 이제는 방마다 애플의 시리가 동작을 하는 스피커를 놓을 수 있다라는 네. 라는 컨셉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홈팟도 소리가 좋기로 되게 맞습니다. 칭찬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홈팟 미니도 그만큼 소리에 많이 신경을 썼다. 썼다라고 볼 수 근데 있을 것 가격이 같아요.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게 그 누차 지난번 홈팟이 처음 출시될 때도 얘기가 있었지만은 일반 사용자들 입장에서 기존의 AI 스피커가 갖는 가격대 그리고 뭐 기능과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비싸다고 느꼈던 분들이 있었고 또 음질 매니아 그러니까 하이엔드 스피커를 즐기는 쪽 리뷰에서는 이 가격에 이 소리면 무조건 사야 한다 뭐 이런 리뷰들이 굉장히 있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리뷰들을 보면은 홈팟 미니도 어떻게 보면 그거의 연장선이 아닙니다. 근데 홈팟 미니 자체가 이미 네. 저렴한 라인으로 나온 거면 네. 이거는 뭔가 환상적인 음질 이게 아니라 타협할 수 있는 아니 음질. 홈 허브로 작용을 해야 돼요. 네네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싸게 나온 거 자체가 너무 애플 프리미엄이 아닌가. 저는 홈 허브의 역할은 이미 기존의 홈팟이 할 것이라고 봐요. 네네. 그래서 집 안에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나라처럼 아파트가 이렇게 대중화되어 있는 나라보다는 미국처럼 막 그냥 단독주택 2층짜리 집에 막 넓어 맞아요. 놓고 쓰는 그런 방 6개씩 있고 방 막 10개씩 있고 그리고 어디야? 거실 막 어마어마하고. 운동장만 하고 네. 그런 집에서 쓰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홈팟은 기본적으로 하나 있고 방마다 조그맣게 놓기 위해서 그리고 음질도 좋은 네. 그런 스피커를 원한다라면 이제 홈팟 미니를 사라라는 것 같아요. 뭐 특장점은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좀 일단 크기가 작아졌고 가격이 좀 작아졌다. 그리고 그리고 뭐- 음질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한다. 그런 이런 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방마다 이거 노라는 것에서 가장 그 영감을 얻었던 곳이 네. 이번에는 약간 무전기 기능이 인터콤 기능이 들어갔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뭐 네. 예를 들어서 주방에 시리야 주방에 뭐 오늘 저녁 메뉴 뭐야?라고 말을 해줘라고 하면 주방에 똑같이 오늘 저녁 메뉴 뭐야가 내 음성으로 전달이 돼요. 아니면 뭐
전체 스피커에 네. 자 이제 밥 먹게 모여라고 하면 전체 스피커에 동시에 자 이제 밥 먹게 모여 이런 음성이 전달이 되는. 그 애플워치에서 쓰던 워키토키 기능을 되게 자연스럽게 좀 녹였네요. 다른 걸로. 네. 알렉사에서 하던 그거죠. 이게 일단 아까 얘기 주신 것처럼 타 경쟁 브랜드들에 비해서 가격대가 높은 건 사실이에요. 아직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쓰시는 분들은 또 이것만 쓴다고 하니까 뭐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저는 기존 홈팟이 출력이 너무 커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집에서 못 쓰겠다 하고 팔았거든요. 홈팟 미니는 다시 한번 들여볼 계획이 네. 있습니다. 기존의 홈팟은 좀 공간 있는 데다가 저희도 몇 개 설치를 해봤는데 뭐 사실 출력이 너무 그거 몸뚱이 크기 대비 너무 커가지고 쓰기가 오히려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뭐 이런 나쁘다는 생각이. 건 아니지만 물론 근데 너무 스펙이 좋아서 이제 팔인 거죠. 그러니까 그 홈팟을 놓으려면 집을 좀 업그레이드. 집이 스펙을 못 따라가요. 스펙이 못 따라가. 자, 네. 그래서 다음은 이제 또 진짜 주인공. 네. 주인공들이 대거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우르르 나왔어요 이번에는요. 네, 그래서 기존의 아이폰 11의 대체자인 아이폰 12를 시작으로 네. 아이폰 12, 아이폰 12 미니 그리고 상위 라인업인 아이폰 12 프로 그리고 가장 상위 라인업인 네. 아이폰 12 프로 맥스. 그러니까 어우. 총 4개의 라인업이 나온 네. 거예요. 아우, 이번에는. 이제 이름도 힘들어요. 그 10R, 10S 뭐 이런 애는 사라졌어.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베이스 모델이 되는 아이폰 12부터 네. 보면은 네. 아이폰 12의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12 라인업 전체 디자인이 네. 기존 디자인을 버리고 옛날 아이폰 5 네. 시절의 디자인으로 약간 회귀를 했다. 그래서 좋네요. 각이 졌어요. 네. 저는 각져서 좋더라고요. 각져서 좋아진 것이 뭐가 있나요? 그립감? 세워놓을 수 있어. 저도 세워놓을 수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좋은 점은 사실 그립감은 잃었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더 그 둥글둥글한 게 이쁘긴 하죠. 편하긴 하지. 이쁘고 하고 네. 잡기도 편하고 네. 그럴 것 같은데 아이폰 이렇게 각져가 돼가지고 이제 뭐 동영상 찍거나 이럴 때도 이제 세워놓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일반적인 스마트폰이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비슷한 형태를 떼어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다른 플랫폼에 대한 좀 니즈가 난 좀 틀린 걸 쓰고 싶어 이런 분들에 대한 니즈를 긁어준 게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모든 아이폰 12는 네. 기본적으로 5G 네트워크를 지원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지원을 하는 거죠, 애플에서도. 네네네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출시되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 미국에 출시되는 그 아이폰 12의 경우에는 네. 밀리미터 웨이브도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무선 특집, 네. 선 넘는 특집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5G의 진면목은 밀리미터 웨이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네. 아주 5G가 쓸 수 있는 5G만 갈 수 있는 아주 높은 대역의 주파수를 네. 사용하는 그래서 진짜 5G가 추구하는 빠른 속도 그리고 아주 낮은 지연율, 지연 속도를 보여주는 그 밀리미터 웨이브를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정부에서도 밀리미터 웨이브를 지원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고 그래서 뭐 미국 외 국가에서는 밀리미터 웨이브 모뎀은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쏘는 쪽도 쏴줘야 되고 네. 받는 쪽도 받아야 되는데 일단 이번 모델부터는 그걸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게 미국에서는 네, 지원을 한다. 미국에서 어쨌든 지원하는 5G 게. 네트워크는 네. 네 가지 네. 미니, 12, 프로, 프로 맥스 모두 지원을 한다. 네. 네. 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일단 베젤이 좁아졌어요. 음. 베젤이 11% 정도 베젤이 좁아졌다고 하고요. 근데 뭐 베젤은 뭐 그래봤자 뭐 아이폰의 그 놀림거리인 네네네네. M자 탈모, 그렇지. 노치를 가져가는 것 같고 11% 얇아졌대요. 그래서 아주 두께가? 아주 그 미세하게 네. 얇아짐을 좀 느껴볼 수 있을 것 같고 아이폰 12 미니 같은 경우에는 네. 아이폰 6 이후로 가장 가벼운 아이폰이라고 합니다. 크기도 근데 이름처럼 진짜 오그라들었나요? 네, 아이폰 미니는 네. 아이폰 SE와 아이폰 6 사이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근데 그러면 이제 새로운 점점 그 플랫폼을 원래 통일시켰던 아이폰의 매력이 이제 점점 그냥 무너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사용자들이 난 더 컸으면 좋겠어. 그럼 네. 더 작았으면 좋겠어. 난 중간쯤이면 좋겠어. 취향이 갈리니까. 취향이 갈리니까 네. 그냥 다 줄게. 약간 이런 것 폼팩터를 같아요. 그냥 다양하게 만들어 버리기 시작했군요. 그리고 아이폰 11이 아이폰 10R의 계승작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아이폰 12부터는 이제 약간 그 개를 다르게 하는 게 네네. 10R 11 같은 경우에는 LCD를 썼어요.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네. 그냥 이렇게 말은 거창하게 했지만 까보면 그냥 LCD예요. 저가형. LCD 네. 디스플레이를 썼는데 이제 모든 12 라인업이 OLED 디스플레이를 채용을 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그 디스플레이의 그 원래 원자재는 같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래서 뭐 물론 밝기나 이런 세부적인 스펙을 보면 프로가 훨씬 좋기는 하지만 예. 일단은 더 깊은 블랙을 낸다고 하는 네. OLED 디스플레이가 채용이 됐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분들은 아주 희소식이 아닐까. 그러네요. 잘 나왔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12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변화점들이 있지만 네. 저는 가장 이제 애플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애플에 써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네. 칩셋이 8
A14 칩셋이 들어갔습니다. 음. 그러니까 A14 칩셋이 들어간 건데 애플이 이번에 사실은 이렇게까지 강조를 한 적은 없었거든요. 네네. 다른 칩셋보다 몇 세대 이미 앞서 있습니다라고 광고를 해요. 네. 사실이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얄미워요. 그러니까 다른 칩셋이라는 게 기존의 그 스마트폰 시장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여러 경쟁사들의 뭐 칩셋들보다 스냅드래곤이라든지 네. 엑시노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해서 이미 몇 세대 앞서 있다. 그렇죠. 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네. 왜 램은 이렇게 적게 넣어주는 걸까요? 그리고 이제 뭐 방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 지원이 되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바로 아이폰 12 프로 라인업을 네. 공개를 했습니다. 음. 근데 아이폰 프로 라인업과 아이폰 12 라인업이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점은 네네. 아마 카메라일 것 같아요. 음. 그 12 라인업은요. 네. 카메라가 듀얼 카메라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카메라 하나와 네. 그다음에 초광각 카메라 음. 이렇게 두 개가 들어 있는데 네. 프로 라인업에는 이제 가까이 보는 음. 망원 카메라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세 가지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데 네. 원래 기존에는 프로와 프로 맥스가 디스플레이 사이즈 말고는 아무런 차별점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게 더 강점이었죠. 네. 어떻게 근데 보면. 이번에는 거기에 차별점을 뒀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데 아쉬운데요. 그건 네. 조금. 네. 그 프로 맥스에는 카메라가 그 센서 시프트라고 해서 원래는 이 렌즈만 이렇게 흔들리면서 손떨림 방지를 해주거든요. 예, 예. 근데 프로 맥스는 아예 센서가 통째로 흔들리면서 사각형 그 인덕션이 움직인다. 네, 움직이면서 이제 손떨림 방지를 해주기 때문에 네. 더 오. 세밀한 손떨림 방지를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센서 크기도 더 커졌다. 그러면 좀 프로를 살 수밖에 없는 프로 맥스를 살 근데 수밖에 없는. 이미 프로맥스로 뭔가 그런 고퀄리티의 영상을 찍기 위해서는 짐벌이 필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짐벌을 쓰지 않고서도 이제 이 정도 어느 정도의 손떨림 방지를 해주겠다라는 네.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프로가 좋은데 이것 때문에 프로 맥스를 사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폼팩터에 따른 차이가 원래 기존에 11 시절까지만 봐도 뭐 11 같은 경우에는 조금 농을 치더라도 기존에 그래도 폼팩터에 따른 성능 차이가 크지 않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각 폼팩터의 차이도 있지만 폼팩터마다 내부에 좀 디테일한 스펙들도 다 세분화됐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군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 카메라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좀 많이 힘을 준 것 같고 그래서 네. 저는 요새 애플 아이폰 발표를 보면 요놈들이 핸드폰을 파는 건지 카메라를 파는 건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카메라에 많은 네. 심혈을 기울인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라이다 센서를 채용을 했습니다. 아, 네. 드디어. 모든 기종이요, 다. 아니 아이폰 12 아이폰 프로에 12 프로에. 프로와 프로 맥스에 네. 네. 라이다 센서가 들어가서 이제 뭐 AR을 한다거나 음.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더 정밀한 측정이 가능해지는 예. 시대가 왔다. 음.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아이패드 프로 4에 이게 들어갔었지만 네. 아이폰에 들어감으로써 이 라이다를 사용하는 이 네. 기상천외한 다양한 앱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맞아요. 해보게 패드에는 됩니다. 사실 그 기능이 들어갔어도 뭐 실효성이라고 할까요? 그걸 들고 다니면서 어떤 특수 목적이 아닌 이상은 자주 쓰지 않게 되는데 네. 이제 아이폰이 됐으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더 다양한 사용자들이 늘어날 테고 네. 다양한 앱들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외관적으로 보자면 예. 12는 약간 알루미늄 계열의 그 마감을 사용을 했고요. 예. 그리고 아이폰 12 프로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썼어요. 그러니까 네. 애플워치의 그 급두기랑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질을 나눠버렸군요. 그래서 근데 12 프로가 진짜 옛날에 네. 아이팟 쓰실 때 생각해 보면 아이팟 뜯자마자 비닐 딱 뜯으면 흠집 나 있는 거 생각나세요? 네. 아, 스댕. 뒷면 네. 스댕이 네. 딱 공기가 뜯자마자 살짝 스치면은 바로 그냥 내가 말하면서 와 예쁘다 하고 침이 튀었는데 기스가 흠집이 나 있어. 약간 그런 이제 네.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때 아이팟 터치 처음 나왔을 때는 그 기스가 이제 쿨한 사람들의 상징처럼 원래 기스 내면서 쓰는 거야 이런 거였거든요. 속으로는 이제 굉장히 찢어지는 마음이었는데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12 프로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64기가가 베이스 모델이었다면 네. 이게 128기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낮은 모델을 사더라도 이제 128기가의 드디어. 저장 공간을 늘릴 수 있다. 12 시리즈는 여전히 64기가 붙습니다. 이게 다 모르겠는데 사실은 다 떠나서 디자인이 일단 바뀌었잖아요. 네. 외관의 디자인이. 그래서 기존에 이제 뭐 아망드도 그렇고 다들 11 프로급을 다들 쓰고 계셨는데 우리 자가발전 패널 같은 경우에 몇몇 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12를 선택하는 게 업그레이드냐, 업그레이드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오자마자 바꾸는 게 제일 이득이라고 생각을 해요. 팔고 네, 바로 바꾸는 게 이거는 가장 이득이다. 그 자가발전 진성 앱등이 아망드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번 발표를 보면서 네. 애플의 정이 떨어지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뭔가요? 이 주인공이죠. 네, 이 발표의 주인공이죠. 네.
여러분 저희가 큰 용기를 냈습니다. 네. 그리고 지구의 환경이 너무 더러워지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갑자기 충전기를 뺐고요. 네. 이어폰도 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스가 더 얇아졌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더 많은 아이폰을 운송할 수 있게 돼가지고 탄소 배출량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한 번만 왔다 갔다 해도 많이 운전해. 그리고 더불어서 니들이 안 쓰는 것도 우리가 다 뺐어. 아니 어차피 안 쓰잖아. 니네 집에 싹 막혀 있지. 그 아이폰을 덜 만들라고. 그래서 하는 말이 마지막 한 말이 저는 굉장히 짜증이 났는데 뭔가요? 많은 회사들이 이 캠페인에 동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게, 야, 우리만 욕 먹긴 싫으니까 우리가 선빵을 쳤으니 네. 너희들도 참여하렴.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빠지면 전 근데 실제로 안 써요. 들어 있는 거. 저도 안 써요. 뭐 틀린 말은 1도 없어요. 근데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뭔가 베네핏이 우리한테 와야지. 그러니까 그걸 왜 하면서 가격은 그대로잖아요. 아니 가격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조금 떨어졌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 베네핏이 우리한테 돌아온다고 했는데 환경에 돌아가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제 더 이상 말을 아끼겠습니다. 약간 근시안적으로 보겠다 이거죠? 나는 지금 근시안적으로 보고 싶어. 아니 내가 그 제품을 삼으로 인해 이제 그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도 도움이 돼. 그렇지. 모두의 지구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렇죠. 거지만 후손을 위해 해야지. 하지만 그러면은 뭐 옵션을 좀 주든지 돈을 더 아니, 내고 뭘 더 자꾸 많이 달래. 주든지. 그래서 이제 아이폰을 사면 얇은 박스에 네. 아이폰 한 대와 설명서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그 애플 스티커 있잖아요. 원래 네. 2장 줬잖아요. 이제 한 단으로 줄었습니다. 그것도 환경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마스크는 안 주나요? 마스크는 안 주더라고. 아니 이게 만약에 진짜 이걸 원했으면요. 여러분들 가끔 보시는 그 샤오미 거 알리에서 물건 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갈색 종이에 그 콩기름 잉크로 해가지고 출력한 거에 차이나 포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와야지. 다 진짜 부서져 있어. 환경한 거지. 아이폰 20주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거기 안에 네. 이제 USB-C to 라이트닝 케이블 이렇게 딱 정확히 말하면 폰이랑 케이블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래서 충전기 가격이 조금 싸졌습니다. 충전기 가격 25,000원 정도로 싸졌고요. 충전기 스펙은 좀 올라갔나요? 그러면은 어쨌든. 네, 20W 충전기가 25,000원이니까 애플 기준으로는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거고요. 충전기가 근데 바뀌지 않았나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서 애플이 이번에 아이폰 12에 여러분 혁신적인 기술을 우리가 하나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맥세이프라는 새로운 기술을 들고 왔어요. 네. 원래 있던 거 아니에요? 옛날에 맥북에 쓰던 게 맞아요. 맥세이프잖아요. 네. 근데 맥세이프가 MACSAFE가 아니고 MAGSAFE예요. 그렇죠. 네. 매그. 마그세이프예요. 세이프예요. 마그세이프예요. 네. 그러니까 자석을 이용한 충전 방식인데 네. 원래 아이폰이 치 규격에 네. 무선 충전을 지원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안 놔졌죠? 이렇게 정확히 맞춰서 놔야 되고 불편했죠? 많이 힘들었죠? 라고 하면서 자 이제 자석을 이용하면 살짝 달라붙는답니다. 그 환경이 좋나요? 근데 요 케이블 네. 75,000원입니다. 네. 맥세이프를 즐기기 위해서는 75,000원짜리 그러니까 그 케이블을 케이블을 사용한다. 사용한다. 어떤 고속 충전기에다가 꽂아서 써야 되는 거죠. 꽂으면 이제 등어리에 딱 붙이면 모양이 약간 청진기처럼. 네. 청진기처럼 그 애플워치 충전기랑 비슷하다고 네네.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 폰에도 그걸 받을 수 있는 그 부속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네. 맥세이프로 충전하면 무선으로 15W까지 어. 받을 수 있고 지금 치 규격은 7.5W밖에 못 받죠. 네. 그러니까 2배 충전 효율을 낼 수 있다라는 것에 장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등어리에 그러니까 등에 자석이 붙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한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을 내놓고 있어요. 그렇겠어요. 예를 들면 뭐 카드 지갑을 음. 이제 공식적으로 내놓는다거나 네네네네. 아니면 그 벨킨 같은 경우에는 왜 일반적으로 차량용 거치대를 보면은 네. 자석 같은 거 붙여가지고 붙이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아예 폰 안에 자석이 들어있으니까 아. 그냥 붙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거치대를 부분은 장점이겠네요. 네. 나왔다. 네네네. 그래서 앞으로 굳이 아이폰뿐만 아니더라도 음. 다른 제조사들도 이런 부분들은 많이 따라하지 않을까 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사실 케이블이 갖고 있는 물리적인 단점은 어쨌든 그 부분에서 어떤 방수에 대한 부분도 그 부분 때문에 약점이 되는 거고 파손에 대한 우려도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맥세이프가 이제 조금 대중화가 되기 시작하면 네. 애플이 좀 있으면 한 2, 3년 뒤면 또 새로운 용기를 하나 낼 거예요. 우리는 네. 용기를 내서 라이트닝 포트를 없앴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아무런 구멍이 없는 네. 폰을 내겠죠. 네. 네. 새로운 용기를 언제 내느냐가 조금 관건이 될 것 같고요. 환경이 어쨌든 좋아지면 하겠지. 네. 어쨌든 그래서 이미 미국에서는 지난 10월 16일부터 사전 예약이 들어갔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이죠. 네. 10월 23일부터 사전 예약을 받습니다. 근데 모든 라인업을 다 받는 건 아니고요. 네. 아이폰 12와 12 프로 음. 라인업은 받고 그다음에
미니와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는 11월이 지나서야 네. 이제 받는다고 하니까요. 뭐 미니를 기다리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미니를 기다리셨던 분들은 다음 달에 조금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를 사려고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2 프로. 이번 주 금요일에 찌까난 프로. 네, 찌까난 프로. 네. 네. 모든 이제 사이트를 열어놓고 광크를 해야 되지 않나. 긍정 씨는 어떻게 해? 긍정 씨는 원래 나오자마자 타는 편은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음. 그냥 이거 쓰려고요? 아, 그죠. 또 이제 기존 걸 쓰겠다. 다음에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좀 다릅니다. 이제 아망든 나오자마자 사는 편이고 긍정 씨는 천천히 보다가 그냥 뭐 때가 되면 상황 봐서 사는 편이고 네. 저는 그 가운데서 이제 언제나 안 산다고 뻐기다가 다 가격 샀을 때 나도 사야겠다 하고 사는 편입니다. 네. 아무튼 뭐 나오면은 또 반응들 보고서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한 주간의 소식 긍정 씨가 잘 정리해 주셔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긍정 씨 늘 준비된 멘트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소식이 흥미로웠다면 팟빵 파티 유튜브에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흥미로운 소식들 잘 정리해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